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47회차 문제풀이 영상입니다. 네, 이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마지막 문제 이거 막 풀었잖아요. 근데 이거 아마 우리 학생 여러분들 꼼꼼히 하나하나 따져보기 조금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문제는 시험에서 제가 조금 변형을 했습니다. 물어보는 게 좀 다르지만 방법은 똑같아요. 똑같이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기본 세팅을 해놓고 그림을 통해서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더라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차근히 그림을 막 색칠하면서 비교해 보시면 될 거예요. 아마 재미있게 푸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47회차 영상 시작하도록 합시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명제와 조건의 부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명제와 조건의 부정. 자, 일단 조건 또는 명제에 P가 있을 때 P의 부정이 무엇이냐? P의 부정은 P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맞아요. 말 그대로 P가 아니다, P가 아니다. 이게 P의 부정입니다. 기호로는 물결 P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읽을 때는 not P, not P. 네, 읽을 때는 not P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부정은 P가 아니다, 그냥 아니다 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기호로는 물결 P, 그리고 읽을 때는 P의 부정 혹은 not P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한번 1번 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해봅시다. 루트 5는, 말이 막 꼬여요. 루트 5는 무리수다. 이거의 부정은? 네, 루트 5는 무리수가 아니다 하면 되죠. 루트 5는 무리수가 아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자, 2번. 조건의 부정을 구하시오. x는 5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의 부정은 x는 5보다 작거나 같지 않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얘를 우리가 부등식으로 나타낼 때에는 작거나 같지 않다라는 것을 표시할 수 있어야겠죠. 기호로. 자,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자, x가 5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걸 조건이라고 했을 때 주어진 조건의 부정은 어떻게 될까요? 작거나 같은 게 아니니까 크겠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만약에 x는 5보다 작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작다의 부정은 작지 않아, 크거나 같아 하면 되죠. 크거나 같다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눈치 딱 챘죠. 부정을 하면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고 등호가 있다면 사라지고 없다면 붙고 해주면 되겠죠. 자, 계속 연습해 봅시다. 자, 만약에 x가 5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것의 부정은 크거나 같지 않아, 작아 해주면 되겠죠. x가 5보다 크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의 부정은 크지 않아, 작거나 같아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네, 간단하죠? 그러면 문제 2번의 정답은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꾸고 등호 없애주니까 이렇게 바뀐 거 찾으면 되겠죠? x는 5보다 크다. 2번입니다. 자, 3번. 자, 부정의 진리집합이네요. 전체 집합은 8 이하의 자연수. 자, 그러면 8 이하의 자연수 전체 집합을 제가 벤 다이어그램에다가 그려서 이해를 한번 쉽게 해보겠습니다. 1, 2, 3, 4, 5, 6, 7, 8. 자, 이게 전체 집합입니다. 이때 조건 x는 8의 양의 약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은 8의 약수들의 집합이니까 1, 2, 4, 8이겠죠. 즉 1, 2, 4, 8 이게 바로 주어진 조건을 참이되도록 하는 집합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의 부정이래요. 자, 그러면 부정을 한다라는 것은 이게 아니라는 거죠. 1, 2, 4, 8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부정의 진리집합은 1, 2, 4, 8이 아닌 그 밖에 있는 것들. 이거죠, 이거. 네, 요게 바로 부정의 진리집합이네요. 따라서 정답은 3, 5, 6, 7. 3번입니다. 자,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주어진 조건의 이름을 P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조건의 진리집합은 P겠죠? 네, 요 집합의 이름은 P입니다. 이때 이 조건 여기다 다시 써볼까요? P는 X는 8의 약수다. 그러면 이거의 진리집합은 1, 2, 4, 8이에요. 자, 이때 P의 부정은 뭐예요? X는 8의 약수가 아니다죠. 자, 약수가 아닌 거 뭐예요? 3, 5, 6, 7이죠. 이거 바로 뭐예요? P 밖에 있는 집합. 우리 이거 어떻게 배웠죠? 그쵸? P의 여집합이라고 배웠죠?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어진 조건의 부정의 진리집합은 주어진 조건의 진리집합의 여집합이다. 그냥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직접 그냥 찾으셔도 돼요. 이거의 부정이니까 1, 2, 4, 8이 아닌 거. 3, 5, 6, 7. 네, 너무 쉬운 문제들 내가 너무 길게 설명했죠. 다 잘하시는데. 네, 넘어갑시다. 요 수업 시간에도 보니까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이 문제는. 넘어갈게요. 6번. 자, 이번에는 새로운 개념입니다. 명제의 역과 대우. 자, 이때는 이제 P이면 Q이다. P이면 Q이다. 라는 우리 배웠던 명제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자, P면 Q이다 라는 명제가 있어요. 이 명제에서 P를 뭐라고 했죠? 가정. Q를 뭐라고 했죠? 결론이라고 했습니다. 자, 역은 뭘까요? 말 그대로 뒤집는 거예요. 무엇을? 가정과 결론을. 그래서 P면 Q이다의 역은 가정과 결론을 바꾼 Q이면 P다입니다. 네. 더 설명할 게 없네요. 너무 간단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우. 자, P면 Q이다의 대우 명제는 무엇이냐면 가정과 결론을 바꾸는데 부정해서 바꾸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을 앞으로 가정을 뒤로 가지고 오는데 부정해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가지고 오면 되겠어요? not Q이면 not P이다. 이렇게 가지고 오면 되겠죠? 조금 설명이 별로인 것 같아요. 다시. 자, 다시. P면 Q이다의 역은 순서만 바꾸면 돼요. Q이면 P이다. 자, P면 Q이다의 대우는, 아이고, 왜 이러지? 대우는 순서를 바꾸면서 부정하면 돼요. 그래서 not Q이면 not P이다. 이게 바로 대우 명제입니다. 자, 역명제는 가정과 결론 순서만 바꾸면 되고, 대우 명제는 가정과 결론 순서를 바꾸면서 부정하면 됩니다. 자,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제가 수업 시간에도 들려드렸던 예인데, 자, 사람은 죽는다. 사람이면 죽는다. P이면 Q이다. 자, 이거의 대우 명제는 무엇일까요? 이거 순서를 바꿔가지고 부정하는 거죠. 죽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다. 이게 바로 대우 명제죠. 자, 사람은 죽는다. 그러면 죽지 않으면 사람이 아닌 거네? 우리가 누군가 사람 죽는다라고 말했어요. 그때 그 말을 한 번 더 확인하는데 다른 표현으로 그러면 죽지 않으면 사람이 아닌 거네? 이렇게 그 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네, 그게 바로 뭐냐면 대우예요, 대우. 즉, 주어진 명제랑 대우 명제는 표현 방식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말입니다. 네, 이해 가시죠? 자, 각자 한번 명제와 대우 명제의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쓸 수 있는 말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좀 더 쉬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 사람은 죽는다. 그럼 죽지 않으면 사람이 아닌 거네? 자, 이게 대우 명제죠. 지금 둘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즉, 주어진 명제가 옳은 말이라면 똑같은 말이니까 대우 명제도 옳은 말일 거예요. 주어진 명제가 틀린 말이라면 똑같은 말이니까 대우 명제도 틀린 말일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주어진 명제와 대우 명제는 참거짓이 일치한다. 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역이 무엇인지 대우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6번. x는 2보다 크면 2x 빼기 4는 0보다 크다. 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자, p이면 q이다. 이 명제에서 가정은 x는 2보다 크다. 결론은 2x 빼기 4는 0보다 크다입니다. 이거의 역은 순서만 바꾸면 되죠?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고 순서만 바꾸면 돼요. 2x 빼기 4가 0보다 크다. 여기 있네요. x는 2보다 크다. 여기 있네요.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7번. 이번에는 대우 명제를 구하래요. 자, x가 짝수이면 이게 가정이에요. x는 4의 배수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럼 대우 명제는 순서를 바꿔서 부정하는 거죠. 말로 한번 해볼까요? x가 짝수면 x는 4의 배수래. 아, 그럼 x가 4의 배수가 아니면 짝수가 아니라는 뜻이네? 야, 이거는 좀 와닿진 않죠? 네, 그게 바로 대우예요. 자, 해봅시다. 순서를 바꾸고 부정합니다. x가 4의 배수가 아니면 x는 짝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x가 4의 배수가 아니면 짝수가 아니라 깜짝 놀랐네. 짝수가 아니다가 없어가지고. 짝수는 아니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홀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x는 홀수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x가 4의 배수가 아니면 x는 짝수가 아니다. 즉 홀수다. 정답은 3번입니다. 8번. 주어진 명제의 대우는 a는 b면 a제곱은 b제곱이다. 자, 순서를 바꿔서 부정하면 되겠죠? a제곱은 b제곱이 아니면 a제곱은 b제곱이 아니면 a는 b가 아니다. 네. 같다의 부정은 같지 않다니까. 따라서 정답은 요거네요. 5번. 너무 쉽죠? 자, 9번. 자, 이제 9번은 조금 어려워요. 역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참거짓도 판별해야 되거든요. 해봅시다. 기억. 아이고, 고양이가 막 뛰어다니. 깜짝 놀랐어요. x세제곱이 1이면 x는 1이다. 자, 일단은 이거 영명제를 구해볼까요? x는 1이면 x세제곱은 1이다. 자, 이거는 우리가 그냥 문장만 읽어도 알겠어요. x가 1이래요. 그러면 x를 3번 곱하면 당연히 또 1이겠죠? 네, 맞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x가 3이면 x제곱은 2이다. 아이고, x제곱은 9이다. 네, 이런 식으로 응용해서 공부해 볼 수 있겠죠? x가 3이면 x제곱은 9다. 맞는 말이죠. 제곱하면 9 맞으니까. 자, 니은. x는 1보다 크거나 같고 y는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자, 요렇게 하나예요. 이거 2면 x 플러스 2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러면 이거의 역이니까 순서를 바꾸면 아이고. 요렇게 되겠죠? x 플러스 y가 2보다 크다. 이면 x 1 이상, y는 1 이상이다. 이게 역이에요. 자, 우리 역명제 구할 때는 여기 있는 모양을 바꾸면 안 돼요. 그냥 그대로 순서만 바꿔주는 거예요. 갑자기 막 컸던 게 작아지고 그러면 안 돼요. 그대로. 자, 그럼 이거 생각해 봅시다. 맞을까요? 두 개를 더해서 2보다 크면 각각은 1보다 크다. 네, 이거는 틀리죠.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더해서 2보다 크지만 x가 예를 들면 x가 10이에요. 그런데 y는 0이야.
그러면 x 더하기 y는 10이니까 2보다 크거나 같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x, y가 모두 1 이상인 건 아니네요. 왜냐면 0일 수도 있으니까. 즉 하나가 엄청 크고 하나는 작으면 더했을 때 2보다는 클 수 있지만 각각이 꼭 1보다 크지는 않아도 되니까. 네. 그래서 니은은 틀렸어요. 자, 디귿. 자연수 x, y에 대하여 이거는 x, y가 어떤 수인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얘는 가정도 아니고 결론도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돼요. 자연수 x, y에 대하여 이거는 그냥 가만히 놔두고 건드리면 안 돼요. 이 말은. 이거는 x, y가 뭔지 일단 설명해 주는 거. 자, 이제부터 시작해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짝수이면 x 곱하기 y는 홀수다. 여기에서 얘가 가정이고 얘가 결론이에요. 그러면 이 명제의 역은 순서 바꾸는 거니까 이거겠죠? x, y가 홀수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홀수, 아니, 어이구, 무슨 소리야. 짝수. 이거 모양 바꾸지 말고 그대로 갖고 와야 되죠? x, y가 홀수이면 x제곱, y제곱 합은 짝수이다. 이게 여기죠? 자, 이 말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두 수를 곱했더니 홀수가 됐어요. 자, 그러면 x랑 y는 각각 홀수와 짝수 중에 무엇일까요? 자, 홀수 중에는 이런 수들이 있죠. 홀수 중에는 뭐 1이나 뭐 3이나 5나 이런 수들이 있죠. 짝수 중에는 뭐 2나 4나 6이나 이런 수들이 있죠. 자, 두 개의 수를 곱해서 결과가 홀수가 나왔대요. 만약에 홀수를 곱하면 홀수가 나올까요? 짝수가 나올까요? 예를 들면 뭐 3이랑 5를 곱했다고 칩시다. 3, 5, 15. 홀수가 나오네요. 1이랑 5를 곱했다고 칩시다. 1 곱하기 5는 5. 홀수가 나오네요. 또 하나 해볼까요? 뭐 3이랑 7을 곱했다고 해볼까요? 3, 7은 21, 21. 홀수가 나오네요. 아, 홀수끼리 곱하면 결과는 무조건 홀수네요. 자, 그러면 홀수하고 짝수를 곱했다라고 칩시다. 예를 들면 3하고 2, 6이네요. 3이는 6, 짝수가 나오네요. 7하고 4를 곱했다고 칩시다. 7, 4, 28, 짝수가 나오네요. 아, 짝수가 하나라도 곱해지면 짝수가 나와요. 짝수예요. 자, 그러면 짝수 곱하기 짝수는 예를 들면 2 곱하기 4, 8, 4 곱하기 6, 24, 다 짝수가 나와요.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짝수가 한 번이라도 곱해지면 결과는 무조건 짝수예요. 결과가 홀수가 나왔다라는 것은 짝수는 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홀수끼리만 곱했다라는 뜻이에요. 홀수끼리만 곱하면 항상 홀수가 나오고 짝수가 한 번이라도 끼어들면 네, 결과는 짝수가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x하고 y하고 곱했는데 결과가 홀수다라는 것은 x도 홀수고 y도 홀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x도 y도 모두 홀수인 상황에서 아주 머리가 아프죠? x도 y도 모두 홀수인 상황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과연 홀수일까 짝수일까? 자, x가 홀수예요. x가 홀수예요. 그러면 x제곱은 x 곱하기 x인데 홀수고 홀수예요. 홀수끼리 곱했으니까 얘도 당연히 홀수겠죠? 자, y가 홀수예요. 아까 홀수라고 했죠, y가. 그러면 y제곱은 y 두 번 곱한 거예요. y도 홀수고 y도 홀수니까 홀수끼리 곱했어요. 홀수끼리 곱하면 뭐예요? 홀수죠. 즉, x 곱하기 y가 홀수면 각각이 홀수인데 각각이 홀수면 각각의 제곱도 홀수예요.
즉 x제곱도 y제곱도 홀수인 것까지 알아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얘도 홀수고 얘도 홀수야. 그럼 홀수끼리 더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알아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예요? 홀수끼리 더한 결과가 짝수냐 홀수냐를 알아내면 되겠죠? 홀수끼리 더한 결과는 무엇일까요? 몇 번만 확인해 보면 돼요. 자, 여기 홀수들 많이 있죠? 더해봅시다. 1이랑 3이랑 더하면 4. 짝수네요. 3이랑 7이랑 더하면 10. 짝수네요. 5랑 7이랑 더하면 12. 짝수네요. 네, 맞습니다. 홀수하고 홀수를 더하면 얘는 짝수입니다. 따라서 맞았죠. 디귿은.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디귿. 디귿의 영명제 자연수 xy에 대하여는 건드리지 마세요. 이거는 그냥 xy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시작은 여기서부터예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짝수면 xy는 홀수다. 이게 이제 우리가 순서를 바꿔야 될 가정과 결론이죠. 자, 이것의 순서를 바꿨더니 어떻게 됐냐면 xy가 홀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짝수다. 이러한 명제가 됐어요. 자, 이 명제의 참고짓을 판단해 봅시다. 자, x 곱하기 y가 홀수래요. 두 수를 곱해서 홀수가 된다라는 것은 두 수 모두 홀수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여기서 확인했죠? 자, 그러면 이제 두 개의 수 xy가 모두 홀수라는 건 알아냈어요. 자, 그런데 홀수를 제곱하면 그 결과 역시 홀수예요. 홀수 곱하기 홀수는 홀수니까 x랑 y가 홀수면 x제곱도 홀수고 y제곱도 홀수라는 것까지 알아냈어요. 그러면 x제곱도 홀수고 y제곱도 홀수니까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홀수 더하기 홀수가 짝수인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맞네요. 홀수 더하기 홀수는 짝수네요. 그러니까 맞는 말인 거죠. 따라서 디귿은 네, 맞는 말입니다. 디귿은 참이에요. 참. 그럼 정답은 뭐죠? 기억도 영명제가 참이고 디귿은 영명제가 참이고 니은은 여기 거짓이었죠. 답은 기억 디귿 3번입니다. 네, 9번도 살짝 바꿨어요, 문제를. 하지만 지금 한 내용만 잘 이해하시면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11번입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지고 있어요. 죄송해요. 자, 11번. 두 조건 P면 Q이다. PQ에 대하여 나 P이면 Q가 참일 때 항상 참인 것은. 자, 이거는 대우만 생각하시면 돼요. 대우. 자, 나 P이면 Q이다가 참이래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네, 주어진 명제와 대우 명제의 참거짓은 일치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얘가 참이면 이것의 대우도 참입니다. 자, 이것의 대우는 어떻게 구하나요? 순서 바꾸고 부정하면 되죠? Q를 부정하면 not Q, P의 부정을 부정하면 다시 P. 자, P의 부정은 not P. 자, not P의 부정은 뭐예요? P가 아닌 게 아니다. 그러니까 P라는 거죠. 다시 P입니다. P의 부정은 not P, not P의 부정은 P. 그러니까 not P의 부정은 P. 즉, 대우 명제는 not Q이면 P다예요. 즉, 우리가 not P이면 Q이다가 참이다라는 것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그것의 대우가 참이다라는 것 뿐이에요. 이것밖에 몰라요. 따라서 항상 참인 것은 not Q이면 P이다. 이거 하나입니다. 4번. 13번입니다. 네, 47회차의 마지막 문제. 전체 집합 위에서 정의된 두 조건 PQ에 진리 집합을 각각 PQ라고 할 때
P가 Q의 부분집합이다. 자, 우리 이거 어떻게 읽어요? P가 Q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것은 이쪽 방향의 화살표로 P가 Q 이렇게 P면 Q이다가 참이라는 거죠. 이거 우리 많이 연습했죠? 자, 예를 들어서 R이 Q의 부분집합이래요. 그러면 R이면 Q이다 라는 명제는 참인 거죠. 네, 이거 기억나시죠? 즉, 지금 P가 Q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이 말을 보자마자 화살표 이렇게 때려서 P이면 Q이다가 참이구나 라는 것을 적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참일 때 우리가 항상 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의 대우. 뭐죠? 순서 바꿔서 부정. not Q이면 not P이다. 이것이 참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이것만 알 수 있어요. 다른 건 몰라요. 그러니까 정답은 not Q면 not P이다. 5번. 너무 쉽죠? 여기까지.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했던 문제들 잠깐 다시 한번 복습해야겠어요. 우리 오늘 여기서부터 했죠. 자, 부정까지 좋았어요. 네, 부정의 진리집합 구하는 거 좋았어요. 자, 영명제 구하는 거 쉬웠어요. 그리고 대우명제 구하는 거 쉬웠어요. 자, 대우명제 구하는 거 괜찮았어요. 그쵸?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어려웠죠. 갑자기 명제 참거짓을 따지라고 했어요. 아, 필기만 봐도 너무 어지러워요. 자, 그런데 이거 우리 아까 했던 거 차근차근 한 번만 다시 생각해보면 다 쉽게 할 수 있어요. 여기 잘 어려우신 분들은 계속 반복해서 보시고 그래도 어렵다. 그러면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저한테 개인 카톡 보내주세요.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해드릴게요. 요거는 주어진 명제가 참일 때 항상 참인 것을 골라라 하면 무조건 대우명제만 찾으면 돼요. 대우명제. 한 번만 더 연습해볼까요? 자, not Q이면 P다. 이게 참이래요. 그러면 항상 참인 건? 네. 대우. not P이면 Q이다. 이게 참이겠죠? 우리가 주어진 명제로부터 알 수 있는 건 그것의 대우밖에 없어요. 네, 이렇게 찾으시면 11번, 13번 문제는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영상이 30분에 다다르고 있어요. 네. 2배속 해가지고 보세요. 고생하셨습니다.